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안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서안으로 가는 비행기 아닙니다. 구름 속입니다. 3시간이면 음식, 공기가 완전히 다른 나라로 들어갑니다. 서안 국제공항에 착륙 중입니다. 지상에 건물들이 보입니다. 서안 국제공항입니다. 2007년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서안 시내로 이동 중입니다. 왼쪽 편으로 가면 진시황의 함양궁이 있습니다. 서안 시내로 이동 중인데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함양궁이 가까이 있습니다. 가다가 만난 트럭의 짐칸에 16명이 탔습니다. 삽자루가 보입니다. 짐칸 바닥은 엉덩이가 엄청 아픕니다. 아주머니 4분이 저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저를 쳐다보며 웃고 있는데 표정들이 좋습니다. 또 만난 바퀴 3개의 3쿼터인데 짐칸에 사람들이 탔습니다. 이 모습에서 1300년 전의 당나라의 화려함을 되살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천년도 없지 장하는 낙후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순간 이 트럭이 떠올랐습니다. 차량 정비소에서는 우통을 벗고 있습니다. 서안은 분지라서 매우 덥습니다. 여기도 벗고 있습니다. 이를 꽝방즈라고 합니다. 트럭에서 폭탄 터지는 소리가 자주 들렸는데 바로 이 소리입니다. 신호에 무관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문화 때문에 당황스럽습니다. 지나면서 한 컷 찍었는데 눈동자가 오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서안에서 우선 만나는 것이 잘 보존된 서안성입니다. 명태조 1378년에 준공되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성벽은 동서 4.2km, 남북 2.76km, 둘레는 13.74km입니다. 성벽 밖에는 해자를 둘렀고 종로는 서쪽에 있다가 현재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영룡문인데 서안성의 남문입니다. 성벽 높이는 12m, 상단 너비는 12에서 14m, 하단 너비는 15에서 18m입니다. 성벽 위에서 마라톤도 하고 자전거도 탑니다. 영령문 앞 광장에서는 시민들이 춤을 즐기고 있습니다. 서안성의 중심 종로 옆에는 개원상성이라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개원은 성당 시대를 상징하는 당나라 현종의 연호입니다. 전시된 물품은 별것이 없었고 유명 탤런트의 화장품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개원 백화점 바로 앞에 사거리에는 종루가 있는데 서안의 상징입니다.
종루는 당나라 때 것이 아니라 명태조 1384년에 만든 것인데 규모가 당당합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가 이곳에 천도를 생각했던 때문입니다. 명사에 의하면 주원장은 남경의 수도를 정한 후 천도 논의가 있자 태자 주표를 서안에 파견합니다. 주표는 남경으로 돌아와 지도를 주원장에게 바치면서 온 천하에 관중만한 곳이 없습니다. 천하산천에 다만 진지만이 험하고 견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라며 천도를 제안합니다. 그러나 태자는 병이 생겨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말년에 태자를 잃은 주원장은 수도 이전을 포기했으나 종로는 황실 건축 등급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종로 옆에 고루가 보입니다. 고루 역시 명대인 1380년에 세웠습니다. 그 뒤편이 회민가입니다. 서안에 당나라 때의 흔적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자은사의 대안탑입니다. 또한 서안 서쪽 53km 지점의 마외파에 있는 양귀비 묘도 당나라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청지는 당나라가 번영해서 쇠락으로 전환하는 것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당나라 때 장안의 인구는 100만이라고 하지만 학자들은 70만으로 봅니다. 바그다드와 함께 당시 세계적 도시였습니다. 시라옥과 닥개오는 장안성 규모를 동서 6,600보, 9,702m, 남북 5,575보, 8,195.25m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발굴 결과는 동서 9,721m, 남북 8,651.7m로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번은 태극궁이고 2번은 황성이고 3번은 대명궁이고 4번은 흥경궁, 5번은 동시, 6번은 서시, 그리고 7번은 진시황의 아들 호에, 이세 황제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수나라 문제는 즉위 다음 해인 582년부터 583년 사이에 새로운 도성, 대흥성을 건설했습니다. 당나라는 이를 장안성이라 했습니다. 장안성은 흙이나 벽돌로 둘러싸인 방이라는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의 크기는 동서 550에서 570m, 남북 660에서 838m입니다. 방 몇 개를 모아서 시장 전용 구역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시라고 합니다. 장안성은 이 시 111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명궁은 당 초기에는 태극궁 후원의 활터였습니다. 태종은 부친 고조 이연을 위해 정관 8년 634년에 대명궁을 건설했는데 고조가 죽자 건설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 고종이 662년에 대규모로 중건하고 태국궁에서 대명궁으로 옮겨 정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대명궁의 함원전 터인데 우리가 갔을 때
복원이 한창이었습니다. 함원전의 복원 모습인데 지금은 복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대명궁의 함원전 현판이 보입니다. 흥경궁은 현종이 714년 완성한 곳인데 신왕시절 살던 곳입니다. 즉위하고 2년 후에 궁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흥경궁은 당 현종이 초기에 정치를 했던 장소입니다. 개원이라는 성당 시대를 열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양귀비를 만난 후 화청지로 거처를 옮깁니다. 세오 다스이코는 소설 등에 언급된 장소를 조사해 봤더니 주작대로 동쪽에 북부와 중부에 관료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주작대로 동쪽의 북부는 태극궁, 대명궁, 흥경궁의 건설에 따라 번성했습니다. 동시에 인접한 평강방에는 관리나 부유한 상인을 고객으로 하는 대규모의 유곽지역이 생겨났습니다. 기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고급 요정이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청룡사, 낙유원구역은 관인들이 여가가 생길 때마다 찾는 경승지여서 저택 가치도 상승했습니다. 동시는 고급 관리들이 많이 거주하는 구역에 위치해 있어서 사치품들을 팔았습니다. 역시 술집이 있었고 인쇄소, 비단, 비파와 같은 악기도 팔았습니다. 바로 북쪽 숭인방에는 지방의 관리와 여행객이 숙박하는 여관거리가 출현해서 가장 번화한 곳이 되었습니다. 생활 수준은 동쪽 지역이 훨씬 높았습니다. 방 가운데는 고관의 성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당조의 정치가 이길보가 살았던 안읍방은 이 안읍으로 불렸습니다. 주작대로 서쪽 지역은 서민의 거주 지역입니다. 다양한 직업과 계층, 인종이 모여 상업적 활기가 가득 찬 지역이 되었습니다. 서시에는 수많은 서역의 보석상과 금융업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당나라 때의 서시는 회민가에서 서남쪽으로 3.6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장안성에서 교역은 동시와 서시로 제한했습니다. 서시도 이렇게 담장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서시가 있던 곳입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서시박물관이 세워졌습니다. 발굴 과정에서 드러난 수레바퀴 흔적입니다. 서시는 동서, 남북 각각 600보, 909m로 되어 있으나 발굴 결과는 약간 달라서 동서 927m, 남북 1031m입니다. 페르시아 숙소가 있었고 술집과 호의가 접대하는 술집이 있었습니다. 특히 호의의 술집은 당나라 시인 이백이
즐겨 찾던 곳입니다. 장안은 수많은 민족들이 모인 국제적 도시였습니다. 이들을 서시호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조공을 바치고 귀국하지 않은 호객, 무역에 종사하는 호상들로 나뉘는데 호객만 해도 1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호상의 증가와 함께 이국적인 특색을 지닌 보석상, 술집, 숙소 등이 서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현사, 조로아스터교, 경교, 네스토리우스교 사원이 잇따라 세워졌습니다. 서시가 번영하는데 현지 상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시장 안에는 숙소와 가게가 성업을 이뤘습니다. 이백, 하지장, 고적 등 시인들이 두 시장을 들락거렸고 서역의 호인과 중국인들이 어울려 동서양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장안을 국제적인 대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다양한 얼굴들이 토용해 보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고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아프리카 북부에서 왔을 흑인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 흑인들은 아바스 제국의 상인들과 함께 왔을 것입니다. 서시가 금시로 불린 것은 이곳에 돈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화폐 거래량의 증가로 엽전을 꿰는 돈줄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서시에는 저금, 인출, 무역, 교환을 하는 괴방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현대 금융과 달리 돈 주인은 예치금의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예치료를 내야 했습니다. 서시에 금이 많은 것은 호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서시는 장안의 서쪽 문인 금광문과 가까워 서역의 호인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서역과의 교역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소그드 상인입니다. 당나라 때의 흔적은 오히려 200의 시에 남아 있습니다. 당나라의 화려함은 없어졌어도 글은 남습니다. 물론 천고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는 명문이라야 합니다. 적선이라는 미칭을 얻은 이백은 서역에서 들어온 호의에 홀딱 빠졌습니다. 그의 집안이 쇠역, 키르기즈스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백은 그 때문인지 청로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습니다. 야랑으로 유백하며 신판관에게 드림. 옛날 장안에서 꽃과 버들에 취해 놀며 오후 칠귀들과 함께 술을 마셨지요. 이백은 청루, 기생집을 처음으로 화류에 비유했습니다. 이후 화류는 묵객들이 청루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백의 백미과라는 시에도 호의가 등장합니다.
은빛 안장에 하얀코 누런 말, 녹색 바탕에 비단 진흙 가리개, 가랑비 내리고 봄바람 불어 꽂힐 때 채찍 휘둘러 곧장 호이에게로 가서 마시네. 이백의 또 다른 시 전유준주행입니다. 한 잔의 술을 앞에 두고입니다. 한 잔의 술을 앞에 두고 검은고는 용문산의 푸른 오동나무로 만든 것이 좋다네. 옷병에 마시는 술은 하늘처럼 맑구나. 검은고 타라고 재촉하며 그대와 술 마시니 취기가 권해져 푸른뺨이 붉어졌네. 호인은 얼굴이 꽃같이 아름답고 술을 팔며 봄바람같이 미소 짓는구나. 미소 지으니 봄바람 같고 비단옷 입고 춤추니 그대여 지금 취하지 않고 어디로 가려 하는가? 이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들의 뿌리는 어디일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이슬람의 눈물 편에서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